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 한 권 JLPT N1 청해를 담당한 송교원입니다. 자, 요러시고 오네가이시마스. 자, 여러분 청해입니다. 청해인데요. 그것도 청해 중에서도 N1 청해예요. 여러분 개개인에 따라서 청해만큼 강의하기 까다로운 그런 또 과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너무나 개인차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레벨에서 여러분이 목표한 거, 각자의 레벨은 다르잖아요. 각자가 목표한 거, 어떤 분들은 반드시 합격선에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한 30점 정도는 꼭 맞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독해를 정말 잘해. 과락만 면했으면 좋겠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청해만큼 나는 만점을 받아야 돼.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자, 여기 있는 강사와 함께 여러분의 개인의 목표 이상의 것을 한번 우리가 목표로 하고 달려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 실력에서, 똑같은 어휘 실력이죠. 어휘 실력에서 보다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또는 똑같이 들리는데, 내용은 똑같이 들려요. 그런데 점수를 좋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턴. 그렇죠. 질문의 패턴. 즉,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있다면은 보다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1에서 청해는요, 5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나눠진 것은요, 여러분들 청해, 즉 사람이 듣고 이해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청력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귀가 별로 안 좋으면은 청력 테스트를 받겠죠. 자, 이런 것은 소리의 뭐 크기라든가 구별하는 능력이 되겠지만 이것과 전혀 다르죠? 똑같은 소리로 들리고 구별할 수 있는데 결국은 문제의 대책을 풀 수 있냐 없냐 그런 거잖아요. 자,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청력이 아니라 단어를 잘 드러내는 것, 발음까지 잘 드러내는 것이 청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매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말하는 거 한국어로 들어보세요. 나는 어제 예비군 훈련 갔다 왔습니다. 나는 어제 예비군 훈련 갔다 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전부 들리지 않아요? 아, 이 정도야 뭐 들리지. 그런데 몇몇 분들 혹시라도 이 사람 발음이 저게 뭐였지? 예비군은 처음 들어봐. 예비군?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 없죠. 저는 예비군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예비군이라고 정확히 들은 분은요, 청력도 좋을 뿐더러 정확한 발음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예비군에 신경 쓰다가 이 문장을 놓치는 분들은요, 청해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해는 단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통해서 내용으로 드러내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당연히 청력도 아니고요. 하나의 발음을 제대로 듣는 어떤 발음의 구조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해서 그것은 청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장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1은 과제 이해를 물어봐요. 자, 과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나 또는 학교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이 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귀를 알아듣고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해.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또는 듣는 사람이 어떤 것을 포인트를 놓고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 필요한 것, 여자가 왜 갔을까? 남자가 그것을 왜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갖고 주제를 갖고 드러내는 거죠. 자, 그 포인트를 드러낼 수 있는가? 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포인트 이해입니다. 자, 과제를 이해해서 수행할 수 있는가? 포인트를 이해해서 생활해 나갈 수가 있는가? 자, 그 다음에 개요 이해도 있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래서 테마가 뭔데?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데? 수업 전체적으로 오늘 주장하는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데? 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 개요 이해가 있죠? 자, 즉시응답이 있습니다. 대화와 대화 가운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되겠죠. 아,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데 있어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쭈쭈 그래 해가지고 위로해줘야죠. 그러한 것을 해낼 수 있는가? 분위기 파악을 해서 내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그러한 반응, 정확한 반응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 N1에서는 물어봐요. 굉장히 문제가 디테일하고 또한 가장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마지막은 종합이해가 있습니다. 종합이해 여러 가지 이제 구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나가겠지만 크게 봐서는 결국은 결론이 뭔데 어떻게 결정되는데 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점원하고 손님하고 이야기 가운데 결국은 무엇을 사게 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결정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문제 5에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의 발음의 정확성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다. 물론 프로가 아나운서가 녹음했기 때문에 발음이 틀릴 리가 없고 아주 정확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정확하게 쓰이는 그러한 표준어로서 전부 녹음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단어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통해를 해나가는데 그것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미리 예비하고 그리고 문제를 푼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려 알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과제 이해에 대한 것을 첫 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자, 1강 문제 1 과제 이해입니다. 과제 이해는요,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듣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제 수행이라고도 하죠. 질문이 어떻게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상황 설명과 문제 듣기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대비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상황 설명을 말하겠지. 여기가 도서관이라든가 뭐 대학교 강의실이라든가 이 상황 설명을 먼저 말하고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대화가 나오죠. 이제 본문 대화가 쭉 나올 땐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을까요? 당연히 문제를 보고 있겠죠. 질문이 종이에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본문을 대화를 듣습니다. 우리는 눈은 문제를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대화가 다 끝나면은 다시 한번 문제를 들려줍니다. 그 문제에서 질문 쪽이죠. 질문을 들려줘요. 결국은 질문 잊어버렸니? 다시 한번 내가 말할 게 친절합니다. 결국 우리한테 틀리라라고 막 억지로 틀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질문 다시 정확히 기억했지? 라고 다시 한번 읽어줘요. 그러면은 우리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이제는 4개 중에 하나 고른 것을 정답을 하나 고르면 되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상황 설명과 문제 듣기는 먼저 상황 설명입니다. 선택지와 더불어서 내용을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하면은 우리 선택지 읽어놨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이런 대화가 나올 거야 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적 질문. 그래서 나보고 지금 뭐 하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다양한 패턴으로 말하지만 과제 수행에서의 질문은 정해져 있어요. 과제를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누가 여기서 나오겠죠. 남자라든가 여자라든가 그것을 내가 남자구나. 그럼 내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뭐 하라고 이런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확인할 것이니까요. 여러분 머리에 넣어두세요. 자, 본문을 들려주죠. 우리는 질문을 파악했고 질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보고 그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나와라. 그럴 때 선택지의 흐름을 예측하게 하면 들으면 돼요. 선택지가 4개가 있으니까 지금 여길 말하고 있구나. 여길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나보고 뭐 하라고 한 거지? 라고 뚫어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나보고 지금 뭐 하라고 그 파트를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상황 설명 말하지 않고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은 답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했고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더 들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정답을 골라야죠. 그래서 인쇄된 선택지나 그림을 보고 이제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자, 요즘에는 뭐 그림 문제가 많이 줄었어요. 대부분 문장으로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패턴이 그 문제일에 녹음된 그리고 문제 인쇄된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출제 패턴을 알면 정답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팁을 한번 여러분 드리는데요.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뭐 문제일뿐만 아닙니다.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같은 청력 또는 청해력 또한 어휘 수라면은 패턴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정확히 갈 수 있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까요? 선택지를 4개를 만드는데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일단은 대화 내용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선택지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 많죠? 이것은 정답에도 오답에도 사용합니다. 오답에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뭐 하라고 한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집어넣는다면 대화의 내용이 있지만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대화에 나온 어휘로 선택지를 만드는 것. 오히려 이런 문제는 단순하죠. 하지만 단순하지만은 여러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 오답에 다 사용할 수 있죠? 대화에 나온 어휘로서 출제가 물어보는 지금 나보고 뭐 하라고 해당되지 않는 거라면 역시 오답이 될 수 있겠죠. 자, 대화에 없었던 내용으로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답이죠. 그렇죠? 본문 외가 되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 말을 해야죠. 자, 대화에 없었던 어휘로 선택지를 만든다. 자, 보통 사실은 이런 문제가 많이 구성이 됩니다. 말 바꾸기 문제죠. 말 바꾸기 문제. 딱 그 단어는 없었지만은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그 선택지를 만들어 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했다. 학교에 가서 영어 수업을 했다. 이 영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선택지에 공부를 했다라고 나온다면은 영어 공부도 공부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영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은 선택지에 그것은 답이 될 수 있죠. 정답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한 문제 여러분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특히 이 4번 대화에 없었던 어휘로 선택지를 만들 때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답을 고르셔야 돼요. 자, 선택지를 만드는 패턴 두 번째를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혼동되기 쉬운 게 뭐냐면 선택지를 막 읽을 때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느 번에 있는가, 뭐 4번에 있는가, 3번에 왔다 갔다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패턴을 한다면 그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본문 순서대로 선택지가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요. 예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그러면 1번에 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2번에 여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3번에 가을, 4번에 겨울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서를 확인해 가면서 보면은 여유롭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시간과 순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오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왜? 질문에서는 그래서 지금 나보고 뭐 하라고 지금이라는 그 패턴이 있는데 그래서 나보고 지금 뭐 하라고 하는데 선택지에 보니까 나중에 할 일을 적어놨어요.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은 오답이 되겠죠. 자, 그런 걸 조작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행위자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죠. 행위자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누구한테 시킬게라고 본문에 나와 있다든가 그것은 내가 해둘 테니까 너는 이걸 해, 앞에 걸 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오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를 분석할 때는 자, 이것은 내가 하는 행위가 맞는가 들으면서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내용은 맞으나 하는 과제 수행자가 옳은가를 체크하는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풀이법이 됩니다. 자, 과제 수정을 보완하는 경우가 있지요. 쭉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딱 고르려고 하는데 사실은 보완할 수가 있죠. 참 그것보다도 먼저 앞에 거 해결 안 된 것 같네? 라고 다시 한번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수정 지시를 내린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런 수정이나 또한 보완, 자, 그거 말고 이것도 하나 더 하렴?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보완된 사항을 체크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과제에 빼거나 더한 보완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듣기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선택지가 4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가만히 멍하고 보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제를 읽을 때 또는 잠시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눈으로서 문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듣기 전에 준비 작업. 선택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선택지를 만드는 패턴을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러한 패턴은 오늘 하루 만에 당장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몸에 배이게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문제를 들어볼 텐데요. 처음에 MP3를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혹시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하고 아직 듣지 않고 두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문제를 한번 여러분 들려드릴 테니까요. 문제를 풀 때는 정성껏 풀으셔야 됩니다. 정말 정성껏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자꾸 내가 실수한 거야 이런 것이 반복되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내가 정성껏 풀었는데 답이 나오질 않네, 틀렸네, 그러면 왜 그럴까 하고 연구하는 것이 생기게 되죠. 자, 여러분 정성껏 들으실 거죠? 자,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때 뵙겠습니다. 1番、食品会社の女の人がホームページ制作会社の男の人と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明日の午前中までに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完成したホームページ見ていただけましたか？ええ、うちの会社のイメージにぴったりで素敵でした。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は良かったです。ただ、一点、うちで扱う食品って年配の方が注文されることが多いんですよ。それで、注文の方法をもう少しシンプルに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っているんですが。確かに、ちょっと複雑だったかもしれませんね。そうなんです。何かいい方法はありますか？そうですね。じゃあ、アイディアをいくつかまとめて、田中さんのアドレスに送らせていただきます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しできたら、明日の午前中の会議で検討させ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それまでにお願いできますか？ええ、大丈夫ですよ。男の人は、明日の午前中までに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2番、デパートで男の店員と女の店員が話しています。女の店員はこれから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田中さん、ちょっとお願いしたいんだけど。はい。2階の婦人服売り場で会計カウンターに携帯電話を置いていっちゃったお客さんがいるんだけど、放送かけてもらっていい？はい。特徴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色は黒で、ドコノの携帯だね。猫のキャラクターのストラップがついてる。スカートを買ったお客さんだってことも一緒に言っておいて。わかりました。サービスカウンターでのお預かりでいいですね。そう。それから、さっきの迷子のお母さん、まだ迎えに来ていないみたいだから、もう一回よろしく。はい、わかりました。じゃあ、よろしくね。女の店員はこれから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3番、ホテルで男の人がフロントの女の人と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この後どうしますか？すみません。1208号室のものなんですけど、おとといの夜、クリーニングに出したものが帰ってきていないんですけど、まだですか？大変申し訳ございません。すぐにお調べいたします。1208号室の山田様ですね。ズボンとワイシャツ、2点ずつのお預かりでお間違いないでしょうか？はい。こちらは昨日の朝お部屋にお届けしておりますね。ご不在でしたのでベッドの上に置かせていただいたようなのですが。じゃあ一緒の部屋のやつがどこかに片付けちゃったのかな？昨日は夜遅く帰ってきてまだ話をしてないもんですから。そうでしたか。それでは大変恐れ入りますが、
まずはその方に確認を取って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その上で見つからない場合は、またフロントまでご連絡いただけますか？ええ、そうですね。どうもすみません。男の人はこの後どうしますか？ 자, 여러분 문제 다 풀으셨죠? 정성껏 풀으셨나요? 자, 문제를 풀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쉽게 들리던가요? 아니면은 나는 역시 청해는 안 돼라는 좌절감이 생기나요? 우리 문제 하나씩 하나씩 해설해 가면서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선택지죠. 4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자 그랬죠? 분석을 할 때 그래서 나보고 지금 어쩌라고 이것을 대입시켜가면서 선택지를 분석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하나 적용해 볼까요? 자, 그래서 나보고 지금 사실은 이 선택지 안에서 그래서 나보고 지금의 파트는 나와 있지 않겠죠. 그것은 우리가 들으면서 본문 중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선택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라고 무엇을 하라고 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어느 것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편지로 보낸다. 그걸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두 번째는요, 메일을 보낸다. 세 번째는 회사에 간다. 그리고 보고한다라는 패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선택지에서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먼저 여러분이 들어보실 때 질문을 먼저 들어볼 거예요. 1.4배나 1.7배 정도로 듣게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한 번 들었던 것을 두 번째 듣거나 세 번째 들을 때는요, 뇌가 놀아버려요.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예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뇌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두 번째 들을 때는 1.4배에서 1.7배, 1.7배보다 좀 더 빨리 들으면 이렇게 씹히는다 그러죠? 짚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1.4배보다 더 늦게 들으면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해설하는 과정에서의 듣는 것은 대부분 1.4배에서 1.7배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番、食品会社の女の人がホームページ制作会社の男の人と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明日の午前中までに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자,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자연스럽게 들리나요? 조금 빨라진 느낌 들지 않아요? 자,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때는 여기서 들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일단 한번 들었던 것은요. 들었기 때문에 1.4배에서 1.7배 정도 좀 빨리 듣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한 번 들었던 것은 두 번 들었던 것을 다시 들을 때는요. 우리 뇌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루해집니다. 그러니까 뇌가 놀아버려요. 들렸든 안 들렸든 간에 뇌가 산만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었던 것을 제가 해설을 하는 경우에는 1.4배에서 1.7배, 그것보다 더 빨리 들으면 이게 말이 씹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늦게 듣는다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番、食品会社の女の人がホームページ制作会社の男の人と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明日の午前中までに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네, 여러분 들으셨죠?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내용을 말했어요. 식품회사의 여성이 홈페이지 제작 회사의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내일 오전 중까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아주 평범한 질문이지만은요, 이것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분석을 해보면은 두 가지 문장이 됐을 때 첫 번째 문장은 상황을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입니다. N1에서 문제 1, 과제 2의 파트는요, 언제나 상황 설명을 먼저 말합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죠. 질문. 남자는 내일 오전 중까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 파트가 나와요. 상황 설명 파트, 질문 파트. 이것을 뭐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분석을 해서 내용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질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남자 눈이 나오죠.
그게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래서 나보고의 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들을 때 남자의 입장에서 드러내야 되는구나 라고 짐작을 해야 되고 메모돼 놓으셔야겠죠? 내일 오전 중까지, 내일 오전 중에 라는 부분이 지금이죠. 그래서 앞에 내용은 알겠어. 본문 내용 듣겠어. 듣긴 하겠어. 하지만 그 내용 중에서 남성이 내일 오전 중까지 지금에 해당되는 부분, 그것을 드러내셔야 되고요. 드러내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4가지 사항. 그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과제 파트가 돼요. 이걸 요약한다면, 그래서 본문을 다 드러내고 나보고 지금 뭐 하라고? 라는 것이 언제나 질문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뭐 하라고? 남자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본문을 한번 빨리 들어보도록 합시다. 完成したホームページ見ていただけましたか？ええ、うちの会社のイメージにぴったりで素敵でした。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は良かったです。ただ、一点、うちで扱う食品って年配の方が注文されることが多いんですよ。それで、注文の方法をもう少しシンプルに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っているんですが。確かに、ちょっと複雑だったかもしれませんね。そうなんです。何かいい方法はありますか？そうですね。じゃあ、アイデアをいくつかまとめて、田中さんのアドレスに送らせていただきます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しできたら、明日の午前中の会議で検討させ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それまでにお願いできますか？ええ、大丈夫です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다이나믹하고 좀 빨리 듣는 것이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들을 해설을 할 때는 항상 이 정도의 스피드로 든다는 이해하시고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제를 분석해내야 돼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까지는 질문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 지금에 해당되는 것이 내일 오전 중까지였어요. 오전 중까지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가를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에 남성이 뭐라고 말했나요? 간세시타 홈페이지 밑에 이타다케마시다가 보셨습니까? 라고 말하고요. 네,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 딱 맞고 스테키 되시다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라는 것을 가지고 드러내면 돼요. 가볍게 들으라는 얘기죠.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소리가 요카타 데스네. 과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타다 이땐 단 한 점, 이제부터 우리가 긴장하면서 과제가 나오나 보다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찌대 아츠카오 쇼쿠에인 때 우리 회사에서 다루는 식품은 넨파이노 가타가 주문 사례를 것도가 오인데스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문 방법을 주문 호호호 모스코시 심플に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っているんですが 조금 더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과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確かにちょっと複雑だったかもしれませんね. 해놓고요. そうなんです. 何かいい方法はありますか?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そうですね. 자라는 말로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장 다음에 결국은 남자가 그것을 이제 과제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드러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アイデアをいくつかまとめて、田中さんのアドレスに送らせていただきますよ。 자, 여러분 들리셨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아이디어를 이쿠츠카 마토메테. 자, 마토메테라는 부분 정리해서니까 심플하게 해서 그런 얘기가 되겠죠. 타나카상의 아드레스니 오쿠라세테 이타다키마스요 라고 이것을 과제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겠습니다.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여성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 다음에 그 뒤에 이 과제를 컨펌을 할 것인가 또는 다른 조건이 있을 것인가 그것만 확인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もしできたら
明日の午前中の会議で検討させ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もしできたら明日の午前中の会議で検討させ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 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もしできたら 아시다노 고젠추 이 부분이 질문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내일 오전 중까지, 내일 오전까지라는 부분. 그것이 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보고 지금 뭐 하라고, 그 지금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드러내야 될 포인트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을 지정해줬죠? 자, 그렇다면 질문과 딱 맞아떨어지네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합하면은 그것이 선택지에서 등장해 있는 그것을 고르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레마데니 오네가이 데키마스까 부탁 가능할까요? 뭐 당연히 된다 그러겠죠. 예, 다이조부 데스요. 만약 여기서 절대 싫어요 이렇게 나온다면 답을 다시 골라야 돼요. 자, 다이조부 데스요로 끝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들은 다음에 분석까지 끝내놓고 우리가 다시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선택지 4개에서 우리가 지금 듣는 과정 중에서 답은 여러분 다 고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친절하게도 N1의 문제 1은 질문을 한 번 더 들려줍니다. 결국은 질문 다 잊어버렸지? 아까 한 거 다 기억하고 있니? 너의 기억력을 테스트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틀리지 마렴. 한 번 더 들려줄 테니까 이 질문에 따라서 답을 풀어야 돼. 자, 여기 질문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누가 언제까지 이게 들어가 있겠죠. 자,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중까지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男の人は明日の午前中までに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자, 여러분 들리셨죠? 남자는 내일 오전 중까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죠. 답은 주문 방법의 안을 심플하게 해서 뭘로? 메일로 보낸다였어요. 우리가 선택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검토를 해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런 것은 별 상관없었죠? 이 부분이 편지로 보낼 것인가? 메일로 보낼 것인가? 회사에 갈 것인가? 보고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메일로 보낸다는 것을 드러냈던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장 포인트를 같이 해볼 텐데요. 독해나 어휘에서의 포인트와 청해의 포인트는 달라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한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캐치해낼 수 있지만 청해는 이것이 과연 어떤 데 사용되는 거야 라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뭐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때 쿠다사이 외에 다른 어떤 지시에 대한 표현이 다른 어떤 표현이 있는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문장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 느낌도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아, 저런 느낌의 단어가 있었구나. 저런 느낌의 단어가 자주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포인트로 삼아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장 포인트 들어가면서 完成したホームページ見ていただけましたか？ええ、うちの会社のイメージにぴったりで素敵。 자, 이 부분 잠깐 볼게요. 밑에 이따다케 마시다가 좀 빨리 들었지만은요. 쑥 들어갔죠? 밑에 이따다케 마시다가 미마시다까 라는 표현에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미마시다가 밑에 이따다케 마시다가 하나하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단어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경어체로 사용될 때 이것이 유용하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특히 문제 1의 경우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타인하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회사 내에서 쓰는 경어체 문제 그렇죠? 다른 회사 사람들과 쓰는 경어체 문제 이런 경어체적인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문장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경어체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깊게 한다면 쉽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完成したホームページ見ていただけましたか？ 그렇죠? 밑에 이따다케 마시다가 ええ、うちの会社のイメージにぴったりで素敵でした。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は良かったです。 자, 문제 없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나오죠? ただ、一点、 이 부분이죠. 타다라는 부분은 청해, 즉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방향이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 전환이 되는 단어들은 포인트로 삼아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うちで扱う食品って年配の方が注文されることが多いんですよ。それで注文の方法をもう少しシンプルに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っているんですが。 그렇죠. 보면은 もう少しシンプルにしていただけたらと思っているんですが라는 부분이 자, 때いただけたら가 돼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뭐뭐 해달라는 표현으로 심플히 시대 쿠다사이라는 문장으로서 여러분이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런 걸 포인트로 삼아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계속요. ああ、確かに、ちょっと複雑だったかもしれませんね。 그렇죠. 복잡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서 과제로 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충분히 납득을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 과제로 이어지는 것에 연결이 됩니다. そうなんです。何かいい方法はありますか？ 그렇죠. 어떤 방법은 좋은 방법, 어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한 것이 바로 과제를 제시한다는 그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무엇을 과제로 할까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어때요? 이제부터 집중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걸 포인트로 삼았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부터는 집중해서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그 사고로 전환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다시 보시면은요. 밑에 이따다께 따라 이러한 표현이 뭐뭐 해주세요. 심플니 시테 쿠다사이에 대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そうですね。じゃあ、アイディアをいくつかまとめて、田中さんのアドレスに送らせていただきますよ。 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계속해서 사역형이 나오고 이따다쿠의 패턴이 나와서 경어체로 나오고 있어요. 경어체를 문장의 포인트로 삼아라. 그러면 이것이 수행 과제가 되는데 뭐 오쿠리마스요라는 것이 약간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과제 수행에서는 경어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もしできたら明日の午前中の会議で検討させ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 반복되고 있죠? 사역형 플러스 이타다쿠 패턴. それまでにお願いできますか？ 그렇죠. 오네가이 데키마스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제를 보완하는 결국 내일 오전까지예요 라고 보완해서 지시하고 있어요. ええ、大丈夫ですよ。 자, 그래서 과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제 이해라는 큰 타이틀에서 문제를 푼다면은 이런 식으로 수행 과제가 뭔가 오쿠라세테 이타다키마스라는 것이 오쿠리마스라는 표현, 그리고 켄토 사세테 이타다키타이가 켄토 사세테 이타다키타이라는 표현, 그런 것이 내일 오전 중에 회의에서 검토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니까 그 전까지 보내달라는 얘기죠. 검토하고 싶다, 켄토 사세테 이타다키타이를 문장의 포인트로서 익혀두시면은 우리가 과제 이해를 풀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휘 문형입니다. 우리가 어휘 체크하고 넘어가겠죠? 자, 어휘가 늘은 상태에서 다음 문제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완성된 홈페이지 보셨나요? 미마시다까? 밑에 이따다케마시다까? 그렇죠? 보셨는지요? 봐주셨는지요? 이런 표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넨파이 노카타 심플하게, 좀 더 심플하게, 모스코 심플하니 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 심플하니 시대 이따다케따라 또 오모테 이룬 데스가 이런 표현. 시대 이따다케따라 이 표현에서 벌써 상대한테 부탁하거나 지시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보내드릴게요. 오쿠리마스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요? 오쿠라세테 이타다키마스요. 사역형 플러스 이타다쿠로서 경어도를 높이고 있죠. 오쿠리마스요. 오쿠라세테 이타다키마스요. 켄토 시타이를 경어 레벨을 높여볼까요? 켄토 사세테 사역형 플러스 이타다쿠 패턴으로서 경어체로 바꿔버렸죠. 이타다키타이 노데스가 라는 말로 합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네가이 시타이 오네가이 데키마스카 라는 것으로서 경어 레벨을 좀 올렸죠. 자, 어휘 문형에서 경어체에 해당되는 패턴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교재가 끝날 때쯤 되면은요, 여러분 아주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의 어휘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택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환한다,
返却する 행동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요비다스 가서 서비스 카운터 쪽으로 부른다. 오라고 한다. 그리고 방송을 나가스 방송을 한다. 그리고 아즈케로 맡겨둔다. 휴대전화를. 이러한 행동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해당되는 파트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내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デパートで男の店員と女の店員が話しています。女の店員はこれから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자, 여러분 이 질문에서도 역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으셨나요? 첫 번째는 상황 설명. 데파트에서 남자 점원과 여자 점원이 이야기하고 상황 설명. 자, 상황 설명 다음에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보고 지금 뭐 하라고? 나라고 하는 것은 여자 점원. 자, 지금 고래까라 지금 뭐 하라고 하니까 여자 점원이 지금 해야 되는 행동이 방금 우리가 체크했던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 선택지에서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들어내면 되겠죠. 자, 문장을 들을 때 전체 본문을 들으시면서 어디가 포인트가 되는 것인가? 기억나세요? 무엇을 지시하는가? 그 지시의 패턴이 경어체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지시의 패턴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선택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들으신 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을 들어봅니다. 田中さん、ちょっとお願いしたいんだけど、はい。2階の婦人服売り場で会計カウンターに携帯電話を置いていっちゃったお客さんがいるんだけど、放送かけてもらっていい？はい。特徴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色は黒で、ドコノの携帯だね。猫のキャラクターのストラップがついてる。あ、スカートを買ったお客さんだってことも一緒に言っておいて。わかりました。サービスカウンターでのお預かりでいいですね。そう。それから、さっきの迷子のお母さん、まだ迎えに来ていないみたいだから、もう一回よろしく。はい、わかりました。じゃあ、よろしくね。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피드도 익숙해지셨죠? 자,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내용을 분석한다는 것은 과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다나카상 첫 오네가이 시타인다케도 해서 처음부터 부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드러내셨죠. 하이, 니카이노 후진우쿠 우리바데에서 부인복, 여성복 매장에서 이 내용이 첫 번째로 이제 과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会計カウンターに携帯電話を置いていっちゃったお客さんがいるんだけど、放送かけてもらっていい？ 자, 들리셨나요? 맨 마지막에 호소라는 단어가 들리셨어요? 회계 카운터에 휴대전화를 놓고 가버린 손님이 있는데 방송해 줄 수 있어 라는 과제가 나왔죠.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었죠. 아, 방송이다, 호소, 나가스 라는 선택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내 특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오시에테 이타다케마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러한 식의 그 부탁에 대한 표현. 또 내용이 나옵니다. 색은 쿠로데 검은색이고 노코노노 케이타에다네 회사 이름일 것이고요. 네코노 캐라크타노 스토라프라는 것은 휴대폰 끈을 말하죠. 줄을 말하죠. 가츠이테이로 계속해서 방송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그냥 방송으로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되는지 그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네요. 들어보실까요? 자. あ、スカートを買ったお客さんだってことも一緒に言っておいて。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あ、スカートを買ったお客さんだってことも一緒に言っておいて。 그렇죠. 내용은 쭉 나오지만 결국은 같이 말해 주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같이 말해주세요라는 것이기 때문에 스커트를 산 손님이라는 그것도 추가해서 말해주세요. 하지만 결국 방송 내용인 것에는 변함이 없죠. 자, 와카리마시다. 알았습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다. 서비스 카운터 데노 오아츠카리 데 이 데스네.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서비스 카운터에서 맡아두는 것,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괜찮겠습니까? 하고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보완점이 있는가, 수정점이 있는가 드러내면 되겠죠. そう。それから、さっきの迷子のお母さん、まだ迎えに来ていないみたいだから、もう一回よろしく。 뭔가 보완이 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사키노 마에고노 오카상, 길을 잃어버린 아이의, 미아가 된 아이의 어머니 아직 데리러 오지 않은 모양이야. 그랬기 때문에 마다 무카이니 기테이나이 미타이다 가라 모양이기 때문에 모이카이 요로시쿠 한 번 더 방송으로 말해 주세요라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하, 방송을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별 문제 없죠. 하이 와카리마시다 자 요로시쿠네 였던 거죠. 자, 그래서 선택지에 돌아와서 다시 보시면 여러분은 이거 같이 보고 있으셨겠죠? 그리고 질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신다면 답이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이런 질문이었어요. 女の店員はこれから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그렇죠. 처음에 우리 들었던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으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었던 거죠. 앞에 있는 내용, 분실물과 그 다음에 길을 잃은 아이에 대한 그러한 내용, 전체적인 내용, 그것을 가지고 방송을 해라. 다른 것은 어쩌라고 해당되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지금 방송 내용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답을 확인했으니까 문장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그것이 어떤 식의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런 데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청해에서의 문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田中さん、ちょっとお願いしたいんだけど、はい。 2階の婦人服売り場で会計カウンターに携帯電話を置いていっちゃったお客さんがいるんだけど、放送かけてもらっていい? 자, 이런 표현도 어떻습니까? 회화체 표현이니까요. 오이테 있자다는 전체적으로 놓고 가버린, 이런 것이 선택지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다른 어휘가 사용되어 있지만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말바꾸기니까요. 오토시모노라는 것으로서 선택지에 나와 있었죠. 자, 이 부분이었고요. 있자다는 이때 시마타죠. 자, 그리고 이런 표현 어떻습니까? 호소 갔기 때 뭐라 때 이런 표현으로서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부탁에 대한 표현, 경어체 레벨이 아닌 회화체 레벨에서 조금 더 편한 구어체 레벨에서도 우리가 과제에 대한 그런 것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소 갔기 때 뭐라 때 과제죠. 자, 그것을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과제가 그대로 수행되면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요, 들어보실까요? はい。特徴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 자, 밑줄은 쳐 있지 않지만 앞에서 나왔던 거죠. 그 앞에 문제에서 오시에테 이타다케마스까 해서 오시에테 쿠다사이의 표현. 色は黒で、ドコノの携帯だね。猫のキャラクターのストラップがついてる。あ、スカートを買ったお客さんだってことも一緒に言っておいて。 그렇죠.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은 문장 포인트로 잡아둬라. 그래서 그것도 뭐 이션이 이때오 이때. 하지만 이건 내용적으로 플러스 알파 되는 것뿐이었죠. わかりました。サービスカウンターでのお預かりでいいですね。 자,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카운터 되는 오아즈카리. 자, 이 부분은 방송 내용이었죠. 계속해서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행동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가 되는 보완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소래가라가 하는데 과제 보완이 돼요. 자, 어떻게 보완되나요? そう。それから、さっきの迷子のお母さん、まだ迎えに来ていないみたいだから、もう一回よろしく。 네, 보완이 됐는데 내용적으로 보완이 된 거죠. 내용적으로 방송을 하는 건 상관없고 그것은 일정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 길을 잃은 아이 마이고노 오카상에 대해서 또 한번 방송을 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완되는 사항을 문장 포인트로 잡으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셔가지고 대충 들으면은요. 나중에 뭘 보완했는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저런 걸 포인트로 잡으셔가지고 그 뒤에 내용들을 정확히 드러낸다면 여러분들이 그 청해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はい。わかりました。じゃあ、よろしくね。 자, 여기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들, 추가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렇죠? 다시 한 번이라든가, 이런 걸 들으셔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정확히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어휘 문형입니다. 어휘 한번 가볼까요? 자, 휴대전화를 놓고 간, 기억나세요?
携帯電話を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置いていっちゃった. 자, 그리고 방송에 줄래 조금 더 구어체로 우리가 일상 가볍게 말하는 이러한 부탁. 어서 가게때 모라테 이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특징을 알려주세요. 오시에테 쿠다사이. 이 표현 어떻게 쓸까요? 오시에테 이타다케마스까? 경어체겠죠? 이쪽에서는 상사인 것 같아요. 남자 쪽이. 그래서 경어체 레벨에서의 부탁 표현 쿠다사이 대신에 이타다케마스까? 자, 휴대폰 줄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보실까요? 스토라프가 쓰이테이로 함께 말해줘. 이쇼니 이때 오이테 라고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죠. 서비스 카운터에서 맡아두고 있다. 이것을 아주카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 카운터 데노 오아주카리 데 이 데스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고요. 아까 미아가 됐다. 자, 아까라는 표현은 삭기였고요. 미아,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마이고라고 표현해서 마이고는 오카상. 데리러 오지 않은 모양이야. 맨 마지막에 미타이다카라라고 써 있는데요. 앞에는 무카에니 기테 이나이, 그렇죠? 자, 부탁할게.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요? 가볍게 말했죠. 자, 요로시쿠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어휘를 여러분이 충분히 반복해서 익숙해지신다면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내 뇌에서 어떤 부하로 작용되지 않고요. 전체 내용을 집중적으로 큰 범위 내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어휘, 문형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선택지를 확인해 본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특히 어쩌라고에 해당되는 것, 동작이 크게 나눠진다면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처음에는 양복을 자신을 찾을 것이냐, 그리고 같은 방 동료에게 연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락을 기다리냐, 어디서부터 프론트에서 연락을 기다릴 것이냐, 그리고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볼 것이냐, 크게 나눠지죠. 양복을 찾는다, 그다음에 같은 방 사람에게 연락한다, 연락을 기다린다, 직접 물어본다. 자,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ホテルで男の人がフロントの女の人と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この後どうしますか? 자, 그렇죠. 호텔에서 남자가 프론토노 온나노 히토 또 하나시테 이마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다음에 나온 오토코노 히토와 코노아토 도 시마스까. 그래서 나보고 지금, 남자는 코노아토 지금, 그렇죠? 순서적으로 바로 먼저 해야 될 것 어떻게 합니까? 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면은 이제는 본문을 들어보셔야겠죠. 자, 본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すみません。1208号室のものなんですけど、一昨日の夜、クリーニングに出したものが帰ってきていないんですけど、まだですか? 大変申し訳ございません。すぐにお調べいたします。1208号室の山田様ですね。ズボンとワイシャツ、2点ずつのお預かりでお間違いないでしょうか? はい。こちらは昨日の朝お部屋にお届けしておりますね。ご不在でしたのでベッドの上に置かせていただいたようなのですが。え？じゃあ一緒の部屋のやつがどこかに片付けちゃったのかな？昨日は夜遅く帰ってきてまだ話をしてないもんですから。そうでしたか。それでは大変恐れ入りますが、まずはその方に確認を取って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その上で見つからない場合はまたフロントまでご連絡いただけますか？ええ、そうですね。どうもすみません。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포인트가 들리시나요?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내용 분석이란 건 쭉 과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자, 미안합니다. 1208호 센야크 하치고 시츠노 모노난데스케도 오토토이노 요로. 자, 그저께 밤에 클리닝근이 나시타 모노 세탁물을 내놨는데요. 모노가 카에테키테 이나인데스케도 마다 데스까 아직입니까? 라는 것으로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자, 여유를 갖고 들으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스그니 오시라베이타시마스 하고 1208호실에 야마다 사마데스네 라고 물어봤죠. 확인했습니다.ズボン 그리고 와이셔츠 2개씩 2점씩 오아즈카리 데 오마치가이 나이 데쇼까 확인 중이죠?
저희들이 맡아둔 거, 저희들한테 맡기신 거, 그것이 틀림없는지요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이, こちらは昨日の朝お部屋にお届けしておりますね라고 말했어요. 그저께 밤에 저희한테 맡겨둔 거는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어제 아침에 방에 갖다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자이 데시타노데 안 계셨기 때문에 메토노 우에니 침대 위에 오카세테 이타다이타 요나노 데스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침대에 놓아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모양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시가 나오지 않았죠. 과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옆파트는 전부가 그래서입니다. 자, 남자가 어떻게 말하면 놀래죠. 자, 一緒の部屋のやつがどこかに片付けちゃったのかな? 라고 놀란 다음에 그러면 같은 방을 쓰는 동료가 어딘가 치워놨나? 자, 昨日は夜遅く帰ってきてまだ話をしてないもんですから라고 그래서 상황을 한번 연상하라는 거죠. 어제 늦게 왔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안 했던 거죠. 물어보질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そうでしたか?それでは大変恐れ入りますが 자, 이때부터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실까요? まずはその方に確認を取って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その上で見つからない場合は、またフロントまでご連絡いただけますか。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왔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즈와. 이 부분 들리셨어요? 마즈와가 들렸다면 순서다. 그래서 나보고 지금에 해당되는 것이 마즈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자가 해야 될 과제, 순서 중에서 바로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지에서 그 부분을 골라서 답을 체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발견이 안 된다면 다시 프론트에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자, 고레나크 이타다케마스까? 자, 남자는 그대로 확인하네요. 소데스네 라고 도모 스이마생 해서 그 과제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지 4개인 상태에서요. 질문을 다시 한번 주죠. 男の人はこの後どうしますか? 그렇죠. 오토코노이토와 코노아토. 순서적으로 마즈 우선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은 연락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문제 어렵지 않으셨나요? 문장 포인트를 확인해 봅시다. 포인트는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과제가 나오는가, 그 과제가 되는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요. 자, 한번 들어보시면서 포인트 확인해 봅시다. すみません。1208号室のものなんですけど、一昨日の夜、クリーニングに出したものが帰ってきていないんですけど、まだですか? 大変申し訳ございません。すぐにお調べいたします。 그렇죠. 과제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유롭게 그래서 어쩌라고. 1208号室の山田様ですね。ズボンとワイシャツ2点ずつのお預かりでお間違いないでしょうか。はい。こちらは昨日の朝お部屋にお届けしておりますね。ご不在でしたのでベッドの上に置かせていただいたようなのです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죠. 이러한 저러한 이유가 쭉 나오고요. 근데 그래서 남자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じゃあ一緒の部屋のやつがどこかに片付けちゃったのかな。昨日は夜遅く帰ってきてまだ話をしてないもんですから。 내용은 이해가 되죠? 뭐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습니다. そうでしたか。それでは大変恐れ入りますが、まずはその方に確認を取って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그렇죠. 이 부분 마즈와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에서는 무엇을 어쩌라고 쪽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본문 중에서는 나보고 지금, 남자보고 지금, 그 지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포인트로 삼아서 드러내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その上で見つからない場合は、またフロントまでご連絡いただけますか? 그렇죠. 보면은 토tte 이타다이테 뭐 요러시 되쇼까. 토tte 쿠다사의 또 다른 표현. 지시, 과제를 주는 그러한 방법. 토tte 이타다이테 뭐 요러시 되쇼까. 이게 과제였죠. 확인하세요. 그리고 발견되지 않으면 마타 순서적으로 뒷순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귀에서는 맨 마지막에 들린 것이 귀에 맴맴거려가지고 그걸 답을 쓰기 쉬운데 순서적으로 준비하고 들으면은요, 이 부분이 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포인트로 삼으셔야 돼요. ええ、そうですね。どうもすみません。 자, 그렇죠? 여러분, 문제, 포인트가 어딘지 아시겠죠? 청해 포인트 잊지 마세요. 자, 어휘 문형입니다. 쭉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와이셔틀 2점씩, 식이 뭐였습니까? 주츠, 그렇죠? 밑에 주츠. 자, 맡기신 거, 보관하신 거, 이쪽한테 저희한테 주신 것, 오아즈카리데, 그렇죠? 요로시 데쇼까,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가져다 드렸군요. 가져다 드리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오토도케 시테 오리마스네 라고 토도케루라는 단어를 경어체로 쓰고 있죠. 겸용 패턴을 써서 오토도케 스루라고 쓰네요.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전문이죠. 전문 뭐뭐라고 합니다만 자, 요나노데스가 라는 말로 전문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올려두다 보세요. 오이따 요나노데스가가 아니라 오카세테 이따다 있다. 여전히 사역형 플러스 이따다쿠의 패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어체 레벨에서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몰라면서요. 같이 방을 쓰는 녀석. 녀석이라는 표현 야츠라고 그러죠? 야츠. 조금 더 일본에서는 좀 더 가볍게 쓰죠. 그래서 이쇼노 헤야노 야츠가 자, 그리고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자, 않았거든요. 앞에 있는 것, 내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을 이유를 말할 때 어떤 식으로 쓸까요? 자, 이 뭔이라는 표현이 이유를 말할 때 쓰는 거죠. 마다 하나셔시때 나이 몬 데스카라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혼돈이 스미마생에서 벗어나서 약간 경어체 레벨의 높은 경어체 레벨의 문장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타이엔 오소레이리마스크아 라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가크닝 시테 쿠다사이마센까 라는 표현도 괜찮겠지만 조금 더 높은 경어 레벨로요. 가크닝 오토테 이타다이테모 요로시 데쇼까 라는 표현도 기억하세요. 자, 연락 주시겠습니까? 고렌라크 쿠다사이 이것도 괜찮겠지만 고렌라크 이타다케마스까 라는 표현으로서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지시하는 것, 부탁하는 것,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 청해를 통해서요, 여러분 문법 실력도 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문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휘까지도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실력을 쭉 올리셔가지고요, 청해 만점 갑시다. 그렇죠? 자,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